지금 요 H 값은 HD 라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HD 라인의 초점 H는 AG 라인의 H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BF 라인인데 처음에 기준선이었던 AG 라인에서도 이 B점을 지나갑니다. AG 라인에서의 B점의 높이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HD 라인의 H점은 5.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 전체를 5마이크로메타를 평행 보정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점에다가 플러스 5.0 해서 플러스 5.0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5.0 해서 이 최종적으로 누적값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AG 라인의 B점 5.0에 맞춰서 BF 라인의 B점을 일치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BF 라인의 M점의 누적치가 8.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8.0이 아니고 14 마이크로미터네요. 네, 평행 보정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1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GC 라인에서의 M점이 6.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HD 라인의 M점도 6.0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M점에서 비례 보정 값이 마이너스 8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원래 누적 값은 9 마이크로메타였는데 평행 보정을 5 마이크로메타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5해서 14 마이크로메타가 됐고 14 마이크로메타가 됐는데 이 M점은 GC 라인의 M점에 맞춰서 6.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을 이제 비례 보정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치가 네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8 나누기 네 번째 위치 곱하기 n 해서 비례 보정 값을 채워주는 거죠.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해서 전체적으로는 맨 끝에는 16 마이크로메타가 되는데 비례 보정치가 요 라인이 이제 D 라인입니다. D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보정을 했더니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H라인은 5 마이크로메타, H점은 그 다음에 M점은 6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D점은 마이너스 1 마이크로메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정 전에는 지금 이 H점이 0이었는데 이것이 AG 라인에서의 H점이고 이것이 5 마이크로메타입니다. 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직선 전체를 평행하게 5 마이크로미터를 올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첫 점이 5 마이크로미터가 됐고요. 그런데 M점 위치에서 현재는 14 마이크로미터가 누적값인데 이것이
GC 라인에서의 M점이 6.0이었습니다. 그래서 6.0 마이크로미터가 되도록 비례 보정을 해준 것이고요. 비례 보정을 해줬더니 H점은 5.0, M점은 6.0 이런 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끝점 T는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가 됐습니다. 평행 보정과 비례 보정을 각각 한 번씩 2번 보정을 해주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단순합니다. 처음에 평행 보정은 첫 점의 위치에 맞춰서 그 값만큼 이 라인 전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평행 보정을 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M점에 맞춰서 다시 비례 보정을 해줘서 이 그래프를 끌어내린 거죠. 요런 직선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지금 요 직선으로 만든 것이고, 그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결과가 됩니다. BF 라인도 HD 라인 계산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첫 점이 B가 있는데 이 B는 A, C 라인에서의 B점에 맞춰야 된다. 그때가 1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행 보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 누적값에다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C 라인의 B점의 높이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평행 보정을 해준 다음에 M점의 위치를 봅니다. M점의 위치가 현재 3.0 마이크로미터인데 GC 라인의 M점이 6 마이크로미터였기 때문에 여기를 6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만큼 비례 보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비례 보정을 하고 나서 계산을 했더니 첫 점은 1이 되고 M점은 6이 되고, 그 다음에 끝점 F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F점 마이너스 2는 G2 라인에서도 F점을 지나가고 이 값 역시 마이너스 2였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0인 B점을 1 마이크로미터로 끌어올려서 라인 전체를 1 마이크로미터를 평행 보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1 마이크로미터를 평행 보정을 하는 이유는 AC 라인의 B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점을 1 마이크로미터에 맞춰서 이 그래프 전체를 평행 보정을 한 다음에 M점, 이 M점이 현재 3.0인데 요거는 GC 라인에서의 M점은 6.0이었죠. 그래서 6.0에 맞춰서 이 라인을 비례 보정을 해줬더니 최종적으로 이런 직선이 됐다. B는 1.0이 되고, 왜냐? AC 라인에 B에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M은 6.0이 됐다. 이것은 GC 라인의 M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났더니 F점은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가 됐다. 이런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례 보정만 실시하는 직선 6개와 평행 보정과 비례 보정을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직선 2개에 대해서 자세히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AC, AG, GC를 계산해서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것은 기준 평면이 되겠죠. AC, AG, GC 요 세 점을 이용해서 기준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C 라인에서는 요 대각선 M점을 지나는데 이것이 다른 모든 대각선 M점의 보정의 기준이고요. 이것은 값이 6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E 라인의 M점 이것을 GC 라인의 M점에 맞춰서 비례 보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AE 라인에서 측정한 2점 지금 요점이 되겠죠. 이 2점을 기준으로 해서 GE 라인의 2점 그리고 CE 라인의 2점 이것을 비례 보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면 AC, AG, GC 그리고 GE, CE, AE 그래서 총 6개 직선의 작업을 끝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HD와 BF 두 개인데 이것은 HD 라인의 H점을 AG 라인의 H점에 맞춰서 평행 보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BF 라인의 B점은 AC 라인의 B점에 맞춰서 평행 보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HD 라인의 M점을 GC 라인의 M점 이것이 지금 기준이 되는 M점이죠. 거기에 맞춰서 비례 보정을 실시했고 BF 라인의 M점도 GC 라인의 M점에 맞춰서 비례 보정을 실시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최대값은 플러스 6, 최소값은 마이너스 6. 그래서 평면도는 10마이크로미터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표는 각 측정 위치별 오차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값이 지금 플러스 6인데 여러 군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은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인데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기준평면 이것이 A, C, G였죠. 이 기준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값 플러스 6, 가장 낮은 값 마이너스 4 해서 요 값이 평면도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이제 10마이크로미터였다는 것을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정반의 측정 위치별로 편차가 얼마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요 M점이 플러스 6 가장 큰 편차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4 가장 작은 편차이고 그래서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4 이것이 10마이크로미터가 평면도가 됐고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은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전부 이런 그래프로 그려준다는 것을 예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요 편차를 그대로 그래프를 그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래프에 그냥 예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한 정반의 평면도 측정, 그래서 지난주에는 측정하는 방법, 이번 주에는
계산하는 방법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KS 규격에서는 이 정반의 평면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KSB 5254에서 정밀 정반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면도의 정의는 올바른 평면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그리고 두 평행 평면 사이에 그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끼웠을 때 그 간격을 치수로 표시한다. 이것이 최소 영역법이라는 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반의 전체 평면, 전체 면에 대한 평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면적 250 곱하기 250mm에 대한 평면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부분 면적에 대한 평면도를 적용하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반의 테두리는 최대 20mm까지 필요하면 평면도에서 제외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수준기, 오토콜리메타, 그 다음에 기준면과 비교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에서는 정반의 치수에 대해서 0급과 1급과 2급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고, 각 급수별로 사이즈에 따라서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1000 곱하기 1000, 1m 곱하기 1m 짜리는 0급이면은 7 마이크로메타, 1급이면은 14 마이크로메타, 2급이면은 28 마이크로메타까지 오차를 허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측정 점의 간격,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것은 최소 3점을 측정해라. 그리고 큰 것은 예를 들면 1m 정도 되면은 7점 이상을 측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선의 결정 방법, 이것은 십자선과 대각선법, 이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십자법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고, 대각선법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법에서 응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습한 유니언 잭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있냐면, 지난주에 배운 측정 방법은 KS에서 ISO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ISO가 아니고 KS 자체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KSB 5254, 이 규격은 지금 KS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ISO로 대체가 되고 이 규격은 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규격이 계속 쓰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격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측정은 현장에 나가서 적용할 때 우리가 임의로 능력을 발휘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ISO 규격이나 또는 KS 규격에 맞춰서 규격대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규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규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부분 면적의 평면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 면적은 250 곱하기 250 mm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00에 1000 1m짜리 정반에서 0급은 공차가 7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1급은 14마이크로메타, 2급은 28마이크로메타 했는데 부분 면적의 평면도 공차는 그거에 약 반 정도 되는 3.5, 7, 15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평면도를 규제할 때 이런 식으로 전체 평면도를 규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 평면도는 0.3인데 일정한 부분,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25 이런 의미인데요. 이 범위 내에서는 0.05mm로 규제를 한다. 이런 기호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Z1은 0.35를 규제를 하는데 Z3는 0.05. 이것은 요 단위 길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전체 평면도는 Z2에 비해서 Z1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평면도에 대해서는 Z3보다 Z4가 훨씬 더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측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1m가 되는 이런 정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반면 전체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일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분 평면도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오차를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높이 마이크로메타가 놓이는 면은 이면이고 공작물이 놓이는 또는 게이지가 놓이는 면은 이면이라고 하면 실제 공작물의 치수는 Z1이라는 요 높이가 되지만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는 Z2라는 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Z1과 Z2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측정 오차가 되는 겁니다. Z2에 비해서 Z1이 작은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 제품의 치수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분 평면도가 양호한 이런 정반이 있다고 한다면 측정기를 놓는 위치와 공작물을 놓는 위치가 거의 같은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Z3와 Z4는 거의 같은 치수가 되고 오차가 거의 없게 되죠. 실제 전체 평면도는 왼쪽 그림이 양호하고 오른쪽 그림이 더 불량하다 하더라도 부분 평면도가 양호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체 평면도 뿐만 아니고 부분적인 평면도도 따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면에서 부분 평면도를 따로 규제하는 것은 그 제품의 기능이나 또는 설계 의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응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에 대한 수업을 전부 마쳤고요. 아울러서 이번 학기 실습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